그 아나운서라는 직업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나운서 장점 굉장히 많죠. 근데 일단 어떤 프로그램을 맡게 되면은 그 뭐 보험 방송이든 아니면 뭐 토크쇼든지 아니면 또 뉴스라든지 그 맡게 됐을 때 그 분야에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식이 좀 넓어지는 거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또 비춰지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카메라 앞에 늘 서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계속 뭐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관리를 계속 꾸준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장점? 왜 카메라 마사지를 받아서 이뻐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카메라 마사지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카메라 마사지라고 하면 정말 카메라가 와서 마사지를 해주나 그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카메라 눈에 내가 예쁘게 보이게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는 내가 흰 옷을 입는 게 더 예뻐요. 그런데 카메라에 흰 옷을 입었을 땐 좀 부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뭐 좀 더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는다거나 그리고 뭐 눈화장을 뭐 실제로 봤을 때는 눈꼬리를 좀 내려 그리는 게 예쁜데 화면에 너무 처져 보인다고 했을 때는 눈꼬리를 좀 올려 그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카메라 눈에 맞춰서 점점 예뻐지게 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뭐 가끔 뭐 시술의 도움을 받기도 필수죠, 하고, 필수. 그죠.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카메라에 맞춰진 얼굴, 카메라로 되었을 때 예쁜 얼굴들, 그리고 또 뭐 자세도 있고요. 자세도 뭐 조금 약간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 것보다는 좀 피고 있는 이런 자세들이 좀 더 예쁘니까 이렇게 나거나 어떻게 웃었을 때 더 예쁜지 뭐 표정들, 눈빛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면 카메라에 좀씩 더 예쁘게 나오니까 그런 걸 아마 카메라 마사지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모를 저희가 이제 계속 가꾸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약간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또 단점으로 비춰지는 게 가끔은 제가 카메라에 비춰지기 때문에 계속 뭐 예뻐야 된다 좀 그런 면에 집착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송 전날 뭐 밥을 안 먹고 굶는다거나 날씬하게 나와야 되니까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집착하는 거 보여지는 것 때문에 늘 항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 그런 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요즘에 아나운서들이 이제 유튜브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버라이어티에도 나오고 하니까 조금 그래도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취집의 대표적인 직업이었잖아요. 정말 대표적인 직업 중에 하나였는데 실제로 이제 아나운서이신 김세연 님이 느끼기에는 어떤가요? 취집요? 네. 확률적으로 조금 좋은 직업을 가진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스포츠 선수들이랑 계속 인터뷰를 하고 계속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만나고 접촉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뭐 그런 경우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런 질문도 가끔 듣기는 하는데 정말 취집을 위해서 아나운서를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뭐 제 주위에서도 다들 방송에 대한 뭐 열정이라던가 이 아나운서라는 그 직업 자체에 굉장한 메리트를 느껴서 하는 거지 취집은 조금은 이제 좀 그거에 대한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이 아닐까 싶어요. 왜 이제 아나운서 분이 진행하는 방송을 보면 뭐 드라마로 따졌을 때는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대우를 많이 받으면서 그런 방송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사전 미팅 때 제가 듣기로는 PD분께 혼이 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죠. 많이 혼나죠. 에피소드 중에 정말 머릿속에 가장 박혀있는 사실 자주 혼나서 생각나는 게 제가 진짜 방송 새내기 시절이었어요. 그때 이제 생방송을 했었는데 제가 감기에 걸리면 목감기에 잘 걸려요. 그래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기도 하는데 그때 정말 목감기가 너무너무 심하게 든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이제 뭔가 프로 의식을 가지고 정말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정말 생방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리허설 할 때도 진짜 거의 신소리가 났어요. 이렇게 막 이런 소리가 났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아나운서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내 방송에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날 아침에 수액도 맞았거든요. 정말 빨리 낫겠다는 의지로 그랬는데 정말 딱
그 입을 다물고 저희가 준비를 하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탁 입을 떼고 첫 마디를 하는데 쉬는 소리가 진짜 나는 거 진짜 아니야 약간 골룸 목소리 같이. 근데 이미 생방은 시작이 됐고 제 목소리는 거의 막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사태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뭐 겨우겨우 신목소리로 방송을 끝냈어요. 그러고 났는데 진짜 그때 뭐 부장님이며 뭐 다 불러서 너 뭐 담배 피냐부터 시작을 해서 목소리가 왜 그따위냐 진짜 막 담배 끊어 막 이러신 분들도 있었고. 그 보면 아픈 거 알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겉보기엔 어쨌든 뭐 헤어 메이크업 다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섰는데 목소리는 이제 신목소리가 계속 나니까 그날 이제 시청자들도 전화가 왔었대요. 있으면서 저 아나운서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프로 의식을 가지고 가서 했는데 이게 오히려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었다. 내 프로그램에 폐를 끼치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 방송이 너무 부끄러워요. 아직도 생각하면. 차라리 이제 뭐 누군가한테 부탁을 한다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또 그런 에피소드에서 많이 혼났어요 그때.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은 소위 이제 뭐 가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것처럼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나요? 그죠. 행사도, 그러니까 뭐 회사에 다닐 때도 행사를 많이 했었고, 지금도 이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뭐 VIP 행사들, 이나 이렇게 좀 조용하게 이렇게 분위기 있는 행사들이랑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건데 논산훈련소에 제가 가요. 연예인들이랑 같이 가서 이제 사회를 보고 하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아나운서다 보니까 조용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대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뭐 유명하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고 뭐 지위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이제 행사를 할 때 항상 여쭤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오늘 날씨가 너무 덥죠 라던가 뭐 오시는데 여러분들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러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세요. 다들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군대를 가면은 어떤 질문을 던져도 정말 그 군인들이 엄청 열심히 환호를 해줘요. 막, 그쵸. 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저는 이제 영어를 이제 유학을 했었기 때문에 영어권 행사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아나운서를 꿈을 꾸게 계시거나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계실 분들께 조언해줄 말이 있다면? 네. 제가 뭐 강의 나가거나 이럴 때 꼭 하는 얘기인데 실패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거에 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쉽지 않아요. 저희가 뭐 1000명이 시험 보면 1명이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999명이 떨어지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사실 25살 때부터 아나운서를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실패하는 법을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험 치면 한 번에 다 붙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시험을 쳤는데 떨어지고 한 몇 번 떨어지고 나니까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이렇게 하고 접고 한 3년 정도를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그 시간도 되게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시간에 좀 더 노력했으면 조금 더 빨리 아나운서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는 일단 실패한다는 거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떨어질 때마다 내가 하나의 더 경험치를 쌓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뭐 아나운서 준비하는 친구들을 만나보면은 무조건 큰 방송사를 가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 3사? 3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진짜 뭐 JTBC나 뭐 이런 큰 방송국을 계속 가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즘은 추세가 경력직을 많이 뽑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방송사라고 내가 저런 데 가서 어떻게 방송을 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집에서 혼자서 이런 카메라 앞에서 100번 서는 것보다 실전으로 정말 한 번 방송을 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막상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보다는 어디서라도 방송을 했던 친구를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도 못 뽑힌 다른 친구들도 보면은 다 작은 데에서부터 시작을 많이 했어요. 저도 처음 뽑혔던 데는 굉장히 작은 방송국이었어요. 일단 되면은 가서 경험치를 쌓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 이제 잼뱅 TV를 시청하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오늘 긴 시간 또 제 이런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이 잼뱅TV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한 번 뵐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